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 시장도 정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펀더멘털 측면이 아닌 공급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번 이 정부 정책이 단기적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은 없는지 전반적인 상무님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많은 저희 한국 시장을 억눌렀던 많은 요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저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시듯이 주가는 굉장히 좀 제자리 걸음에 오랫동안 놓여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 이제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결국은 이제 주식 수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주식 수가 늘었다라는 거는 증자나 상장, 뭐 CB 발행 이런 그 주식 공급이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이, 주식에 대한 어떤 공급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 공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 요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저희가 만약에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만큼 시가총액만큼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이미 코스피는 4천에서 5천 이상 올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은 최근 공급 축소에서 답을 찾다라는 리포트를 통해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주식 공급 확대를 이유로 꼽으셨는데요. 사실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 주식 공급이 좀 과도하게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 국내 코스피는 그 2021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3,300 밑에 있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3,300 미친 거에 비해서 사실 이제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특히 이제 2022년과 2023년 아마도 그때가 이제 2022년 1월에 이제 LG 엔솔이 그다음 이제 상장을 하게 됐었고, 2024년에는 이제 HD 현대 마린이 이제 상장을 좀 했었는데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저희 한국 시장의 공급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미국이 그 유럽이나 일본 시장이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좀 힘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서 저희 한국 시장이 유독 좀 그 부진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줘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일본만큼 또는 독일만큼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도 2021년에 저희가 기록을 했었던 사상 최고치 돌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 수준의 정고점을 넘어서 이제 5천을 향해 빠르게 또 속도를 내봐야겠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서 한국 증시의 이제 수급 구조 변화까지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곡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뭐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상증자 IPO에도 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사주 매입하고 유상증자나 IPO나 이런 주식의 공급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좀 많이 사는 경향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증자라든지 상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제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뭐 예를 들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증자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새롭게 이제 성장했던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 주당의 어떤 가치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액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제도화시켜 준다라는 데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주식의 어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증자라든지 상장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거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은 주식 수를 이제 줄이는 데 영향이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칠 때에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주식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 속도 둔화가 지수 강세 숨은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시장 참여자분들은 또 이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신 모습이거든요. 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금 보니까 증권가에서는요, 또 HMM의 목표가를 한 48% 정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자사주 소각 시 어떤 기업의 주가가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은행 업종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은행 업종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뭐 부채의 어떤 만기가 막 들어오는 기업들이 뭐 갑자기 이제 좀 빚갚기에 이제 급한데 이제 막 자사주를 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업황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자사주를 사기도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금의 여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업황이 굉장히 좀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업황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업종들이 좀 필요한 업종들이 그 대상이 될 텐데 주로 그 대상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은행과 증권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지난 이제 4년 전부터 주식의 공급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이미 자사주를 그동안 꽤 많이 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증권가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중소형사들 중에서도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번 그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업종들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뭐 소매 업종이라든지 건설과 같은 이런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 의외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업종들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은 은행 업종 필두로 뭐 소비재라든지 유통 쪽도 우리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당은요, 2달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제 9월 정기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제도 시행 시 이제 하반기 코스피 상단 레벨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와 지금 상승 여력에 지금 쉽지 않은 질문이고 쉽지 않은 답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우리 상무님이 보시기에는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레벨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사실 주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맨날 예측해도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저희들의 숙명이고 직업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공급 축소라는 것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시장 대비해서 저희 한국 시장의 어떤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일본이 이제 밸류업 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벌어졌던 밸류에이션 갭이 좀 줄어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만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아도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최소한 한 10에서 15%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저희는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3,4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사실 조금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의 어떤 공급이 안정이 되어서 저희의 주가 레벨이 좀 올라온 이후에 사실상 그 다음부터는 사실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다음에 저희 국내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 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동성의 측면이라는 것들이 좀 더 많고 사실은 뭐 미국 대비해서 저희 국내 기업들의 뭐 ROE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아주 튼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가 더 해결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지금 자사주 소각 정책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부 정책 힘을 안고 코스피의 랠리가 이어졌잖아요. 지금 방금 또 우리 상무님도 하반기에는 한 3,500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가 상승을 또 예상해 주셨는데
오늘 810포인트까지 코스닥이 힘맞추기식도 반등이 나왔단 네. 말이죠. 근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다소 코스피에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반기는 코스닥도 함께 사이좋게 올라올지 아니면 하반기도 역시나 정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코스피에 좀 쏠림 현상이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동안에 이제 워낙 코스피에 좀 쏠렸던 흐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고 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동력들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그리고 이 추경에 따라서 국내 내수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코스피에는 그동안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과 같은 이런 업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출 업종들이 있어서 주로 이제 대형주가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인 수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 그래서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소비 사이클이 조금 더 좋아질 때는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시점을 저희가 정확하게 발견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내수 시장이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올해 한 3분기 후반 올 여름 전후로 좀 지나서 한 4분기 초입 전후로 그 시점에는 이제 대형주에서 조금 더 중소형주 쪽으로의 관심도 좀 저희가 좀 관심의 영역들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가 끝나고 이제 4분기에 들어설 시점 무렵에는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도 빠르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봄직하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사실 상반기에 지수는 좋았지만 내 계좌는 왜 그래라고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없이 하반기에는 정말 골고루 다잘가는 시장이 연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